자, 어제 하루 코로나 신규 확진자 4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신천지 관련 대구 경북 대유행 이후 최대 규모인데요.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하루 이 코로나 확진자 441명입니다. 최근 재유행 시작된 뒤 가장 많은 숫자인데 지금 상황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예, 뭐 저도 그렇고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거의 열흘에서 2주 전부터 재유행이 크게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적을 계속 해왔고요. 예. 또 그런 재유행의 과정이나 또는 폭이 대구 경북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해왔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걱정되는 게 이 수도권 뭐뿐 아니라 이 지역의 증가세, 지방 증가세도 심상치 않다는 건데 이 지금 광화문 집회발 지역 감염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데 특히 이 광주에 있는 성림 침례교회 누적 확진자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재유행과 관련돼서 좀 불안하게 보고 또 상황이 안 좋다고 판단한 근거 중에 하나가 예. 이 일부 집단 감염이 여기저기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이거든요. 특히 이제 이 8월 들어서면서부터 뭐 이 작은 소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여러 곳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고 교회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단체나 직장 이런 데서 여러 확진자가 일어나는 상황이 전국적으로 일어났고요. 그 가운데서 또 감염 전파 경로가 확인이 안 되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들이 급속하게 늘어난 점이 지금의 상황이 안 좋다, 또 훨씬 더 나빠질 수 있다라는 걸 시사하는 그런 요인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다양한 요인들이 이제 발병 인자가 되고 있고 또 이 깜깜이 이 환자가 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뭐 이 아파트라던가 이 미용실 확진자는 조금 이따 알아보고 지금 이 교회 관련 내용을 보면 지금 교회 단체가 이 정부는 교회가 드리는 현장 예배를 어떠한 경우에도 이 막아서는 안 된다. 다만 우리 방역 조치 앞장서서 잘 실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좀 병립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뭐. 지금 교회 쪽에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식으로 방역 조치를 그나마 한다면, 그러니까 최대한 이 현장 예배를 안 하고 온라인으로 돌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떤 수칙을 지켜야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주로 개신교 교회 중심으로 이런 그 대면 예배를 계속 지속하겠다라는 의견을 내고 계신데요. 예. 지금 상황은 뭐 교회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회의 전체 지역 사회에서 열리는 모임이나 또는 행사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만 그럴 게 아니라 사실 거의 모든 상황을 다 중단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그런 형태의 어떤 반응이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결과물을 보시면은 지금 주로 교회에서 특히 이제 소형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반복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네. 또 이분들의 대부분은 또 최근에 그 감염 사례를 보면 고령층이 많습니다. 결국은 이번 주 다음 주 지나면서 중증 환자가 많이 생기고 사망자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그 종교의 자유도 좋지만 또 그런 것들은 존중돼야 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런 태도나 반응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과 공동체의 이 건강 주의를 위해서라도 좀 조치가 필요해 보이고, 자, 이 서울 아파트 단지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 중에 좀 특이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아파트인데 이 같은 라인, 그러니까 101호, 뭐 201호, 301호 이렇게 같은 라인에서만 5가구 이상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관련 누적 확진자가 28명, 이 가운데 8명이 이제 주민인 건데 20명은 인근 공장에 있는 근로자들이고요. 자, 이게 그런데 엘리베이터나 출입구, 아파트 주변 시설 등을 통해서 뭐 확산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있었는데 구에서는 환기구를 통해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실제로 2000년대 초반에 그 홍콩에서 유행했던 사스의 경우에도 예. 아파트 구조의 그 건물에서 환기구를 통해서 전파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로구에 있는 아파트 사례는 아직까지는 역학조사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환경 배양 검사나 이런 것들도 결과를 아직 확인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어놔야 되지만 뭐 이게 확정된 것처럼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궁금한 게 지금 아직까지 더 조사가 필요하지만 밀접 접촉 정황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쨌든 뭐 하수구라던가 아니면 환기구 이런 걸 통한 전파는 공기 중 전파 아니냐? 이게 그동안 공기 중 전파가 뭐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가 맞는 거냐 이런 궁금증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에어로졸이라는 형태의 그 전파 가능성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이 전파 경로가 불분명하거나 아니면 확인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계속 제기가 되고 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도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된 거고, 그런데 이런 그 공기 전파나 에어로졸, 그러니까 공기 전파와 같은 그런 형태의 감염의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그 미치는 영향이 크고 민감하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가 나오기 전에 속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속단을 통해서 좀 뭐 마스크 해도 이 감염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뭐 우려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지양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네,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은평구 이 미용실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그러니까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만큼 기존 이 대구 경북 신천지 사태 때와는 다르게 정말 일상 속에서 확진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좀 많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그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감염이 지역사회에서 일어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같은 감염내과 전문의들도 최근에 그 저희끼리 얘기를 할 때도 이제 어디서 감염이 돼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감염 전파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체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더 강화돼야 되고 어디서든지 감염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시고 개인 방역 지침,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이나 또는 손위생 이런 것들을 더욱더 좀 강화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학교 같은 경우에 수도권 학교는 등교 수업을 중단했습니다. 고3을 빼고는요. 그리고 이 학원도 대형 학원은 운영이 중단됐고 그러다 보니까 스터디 카페 등에 이 학생들이 몰리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또 꽉 차고 방역 수칙, 거리두기나 이런 방역 수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이런 보도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 비록 젊지만 주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학생들이나 어떤 특정한 개인들에게 이런 책임을 계속 지금 미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예. 학교를 중단하면 학원으로 가고 학원을 중단하면 스터디 카페로 가고 계속 풍성한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렇게 광범위한 감염 전파가 예측이 되고 있고 또 이런 그 부분적인 그런 어떤 그 지침의 실행이나 이런 걸로는 전반적인 그 전파를 막아내거나 끊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더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마스크 착용 관련 내용 보겠습니다. 지금 마스크 착용 중요성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인데 최근에 망사 마스크 관련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숨쉬기 편하라고 만든 건데 실제 효과가 있느냐 입증되지 않았다. 관련해서 식약처가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착용의 편의성보다는 네. 항상 이 코로나19 같은 신종감염병에서는 실제 차단 효과를 더 먼저 우선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마스크를 선택할 때 착용의 편의성보다는 실제 이 바이러스 비말의 차단 효과가 입증된 것들인지를 확인을 하고 구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해외 사례 좀 보겠습니다. 지금 홍콩에서는 완치자 가운데 재감염되는 사례가 나왔는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이런 그 가능성,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더라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아낼 수 있는 항체가 얼마나 지속이 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꽤 있었습니다. 굉장히 짧게 항체가 유지가 되고 실제로는 재감염이나 재유행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라는 그런 예측이 있었는데요. 이번 경우는 이제 그 재감염 사례이긴 한데 이게 앞으로 그 유행에 있어서 감염자들이 정말로 다수가 이런 식으로 재감염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확인된 이 환자만의 어떤 극소수의 특별한 상황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자 마지막 질문으로 지금 미국 방역 당국이 증상이 없으면 검사가 불필요하다 이런 지침을 내려서 논란입니다. 뭐 보건 당국 쪽에서는 이제 좀 보건 전문가는 의아하다 이런 반응도 보이고 있고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글쎄 어떤 의미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의 상당수가 네. 확진된 분들의 상당수가
무증상 경우가 많고, 뭐 예. 우리나라에서는 뭐 30% 가까이도 무증상이라는 그 연구 결과가 있는데, 실제로 이런 분들이 그 다른 사람에게 무증상 상태에서 감염을 전파한다라는 것이 거의 증명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를 해주지 않거나 받지 않는다면은 실제로 그 감염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그 상식 외에 어떤 그 결정이나 아니면 지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 관련 상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